아사히 맥주가 신제품으로 국내 맥주 시장 문을 다시 두드립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직격탄을 맞은 아사히 브랜드 대신 새 브랜드를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 아사히주류는 올해 한국 맥주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아큘라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롯데 아사히주류 관계자는 아큘라라는 이름만 정해진 상태이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이름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사히라는 브랜드를 뗀다고 불매운동의 꼬리표를 지울 수 있겠냐는 반응입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불매운동이 잦아들었다고 하지만 아사히가 이름을 바꾼 새 맥주로 옛 명성을 되찾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일본 맥주의 자리를 국산 수제 맥주가 채웠다면서 소비자들이 국산 맥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은 만큼 아사히가 파고들 틈은 크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었고 인기를 모았던 아사히와 삿포로 등 일본 맥주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일본은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을 무시했지만 실제 성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관세청 무역 통계에 따르면 일본 맥주 수입액은 2018년 7,830만 달러에서 불매운동이 시작된 2019년 3,975만 달러로 반토막 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까지 겹친 2020년 566만 달러로 급감하다가 2021년 687만 달러로 소폭 반등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롯데 아사히 주류 매출액은 2018년 1248억 원, 2019년 623억 원, 2020년 173억 원, 2021년 172억 원으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기업이 일본에 진출할 때 상표를 제거하고 진출하는 걸 비판했던 일본이 그대로 그 전략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일본은 중국과 함께 갤럭시 스마트폰이 한 자릿수 점유율로 고전하는 험지로 꼽힙니다. 애플 아이폰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과반을 장악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경쟁에서 밀려난 소니, 샤프, 후지츠, 교세라 등 현지 브랜드도 일본만큼은 입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10%대 점유율 회복까지 걸린 시간은 꼬박 10년입니다. 브랜드 현지화 전략과 세계 최대 규모의 갤럭시 쇼케이스 매장, 5세대 이동통신 선제 대응과 도쿄 올림픽 마케팅까지 일본 소비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 삼성전자가 꾸준히 공을 들인 결과입니다. 삼성전자는 도쿄 올림픽 2020 등 대규모 행사를 통해 회복한 브랜드를 바탕으로 일본 시장에서 두 자릿수 점유율을 지켜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를 필두로 프리미엄 5G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하고 하반기에 갤럭시 Z 폴드 플립 등 폴더블 폰 신제품으로 판매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일본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애플 아이폰과의 점유율 격차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애플 아이폰이 출하량 점유율 65%를 넘어서면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다시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의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면서 판매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저가 영역에서는 화웨이, 샤오미, 오포 등 중국 제조사도 속속 일본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급제뿐만 아니라 이 통사와도 일부 손잡고 가성비를 내세운 고급형 5G 스마트폰을 선보이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은 삼성 로고를 떼고 갤럭시로 진출을 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한국을 비난할 때는 언제고 주요 수출국인 한국에서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일본 기업이 한국과 똑같은 결단을 내린 꼴이라며 일본인 사이에서는 쪽팔린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며 오히려 한국의 불매운동을 비난하며 일본의 전략을 상쇄시키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실제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종결지었군요. 일본 노제팬의 계기는 일본이 안보상의 우려 때문에 수출 규제를 실시한 데 대한 대항책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종식되었다는 것은 안전보장상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준 것이지요. 애초에 안전보장상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불매운동 등은 소용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제품은 절대 사지 않는다고 했었지요. 그러나 예외로 무인 양품은 사고 유니클로도 삽니다. 일본 맥주도 일본 위스키도 삽니다. 그냥 일본을 좋아한다고 봅니다. 한국인들은 처음엔 일본의 플로우르 화수소 수출 규제에 항의해야 했던 노제팬. 한국은 이로써 일본이 곤란해지자 규제를 취소할 줄 알았는데 일본은 그렇게 한국에 의존하지 않으니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일본제밖에 없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한국은 선택적 불매 등이라고 해서 구입을 했었지. 너무 우스웠다. 결국 한국이 얼마나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드러났을 뿐인 것이지. 이런 보도가 불매 운동의 종식을 조장하고 마는 것이다. 더욱 국민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불매를 계속하자 힘내자고 선두에 서는 것이 지금까지 매스컴의 자세였는데 이상하지. 지금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라니. 이와 같이 한국식 리스크가 있는 한 일본 기업의 철수는 계속되고 신규 진출하려는 어리석은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본다. 기사에도 있듯이 현재도 금액으로 따지면 별것도 아니니 당치도 않다. 선택적 불매운동이라며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일본 제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가 성립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제 와서 무엇을 조성하려 하는가? 살만한 업체가 그쪽 나라에는 없으며 그렇다는 것에 증거가 됐구나. 프로파간다에서도 졌다는 것 뒤늦게 후회하면서 일본에 다가오지 마라. 국제 간의 약속이나 잘 지켜주기 바란다. 모 TPP의 가입을 위해서 국내 축산업의 보호 정책을 펼친다는 둥 하는데 그 전에 약속 지키기가 먼저 아닐까? 전에는 갤럭시가 이웃나라 메이커인지조차 몰랐던 저에게 그것이 위험한 물건, 경원해야 할 물건, 수입국의 확인의 필요성을 가르쳐준 훌륭한 운동이었습니다. 종원 등이라고 말하지 말고 더욱 엄격하게 진행시켜 주시고 저에게 좋은 물건을 판별하는 기술을 더 가르쳐 주세요. 한국인의 불매운동은 매번 정신이 없다. 쉽게 선동되어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화부터 냈고 정부 간 문제인데도 민간 일본 기업에 화살을 돌렸다. 그런데도 불매운동이 가열되고 있을 때에 유니클로가 옷을 나눠주면 장사진을 잃었다. 닌텐도가 동물의 숲을 팔면 즉시 매진됐고 한국인은 어디까지나 남에게 넘격하고 자신에게는 무르다. 선택적 반예, 투트랙, 용일주의, 도덕적 우월 모두 어떻게 비판받지 않고 일본에 접근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쓰이는 말. 게다가 지금은 벚꽃을 한국기원이라고 주장하는 동안 한국인들은 벚꽃놀이에 바쁜 것 같은데 유전자 해석으로 기원설이 부정되면 당장 벌채하라며 대합창을 하겠지. 한국은 아비규환, 오합지졸이야. 저쪽이 모르는 사이에 노제팬이 끝나더라도 저의 노코리아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더욱이 슬픈 건 많은 일본인들이 원하는 한국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둘의 싸움은 처음부터 압도적으로 노코리아가 불리하죠. 아무래도 인지도 적은 한국 제품이니 승산이 없겠네요. 결국 수출 규제인 줄 알고 사실 전략물자를 계속 수입할 수 있었다니 입이 찢겨도 할 말이 없지요. 국산화의 성공의 그 길이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상용화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히스테리 국가인 만큼 노제팬에 계속 매진하십시오. 제멋대로인 사람들이네요. 아무리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해도 그쪽이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스마트폰도 자동차도 모두 일본에서는 팔리지 않는 상태 그대로겠죠. 이번에는 계속 제조사 이름을 숨긴 채 판매할 작전인가요? 원래 노제팬 운동은 한국 정부 주도였고 기껏 수그러든 것도 어떻게든 부추기려는 한국 정부의 속셈이니까 결국 조용한 것도 잠깐일 뿐이겠죠. 한국이 멋대로 떠들고 멋대로 끝나니 너무 뻔뻔스럽군요. 이왕이면 철저하게 가지는 건가 싶었는데 말이죠. 어차피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젠 그저 하나의 이벤트라는 느낌이 듭니다. 덧붙여 일본으로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나쁜 영향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잃었던 게 더 컸다고 생각해요.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